이번에는 국민의힘 여당 대표 경선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대표 경선 국면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상이 됐었죠. 유승민 전 의원 배제 규칙이다. 나경원 전 의원 결과적으로 불출마 선언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이 지난주 후반부에 이야기한 탄핵 발언. 이 탄핵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아닌 탄핵 논란, 여당 대표 경선에 어떠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건지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국민의힘 모든 당원들이 원하는 영원한 보수. 다음 대선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그동안 탈당과 합당을 수시로 하셨고 또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당원들께서는 과거 안철수 후보가 보였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나섰던 분인데, 자, 정화성 의원, 김기현 의원의 이야기를 영상에서 그대로 들었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오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내 발언을 왜곡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던데 그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아마 김기현 의원은 그 2017년인가요? 16년인가요? 예.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이 당정 간의 알력. 그러니까 그걸 아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그 당시에는 김무성 의원이 분명한 대권 주자였으니까요. 2016년 총선 때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옥새 파동, 이른바 옥새 파동이라는 것도 한번 겪었고. 옥새 들고 나르샤.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진박 간별사다, 뭐다 이런 식의 어떤 당내 자본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죠. 예. 그게 결국은 이 이후에 탄핵 사태로까지 연결이 됐다. 그다음에 그 탄핵에 또 찬성하면서 그 새누리당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과거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어 문장 표현법 중에 무슨 점증법이 있고 점강법이 있는 것처럼 2월 들어서 지금 그 후원회장,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 지냈던 심평 변호사가 이 탈당, 신당, 창당.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한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예. 그다음에 레임덕이 온다. 조기 레임덕이 온다. 여기서 이제 탄핵까지 이렇게 쭉 하는 이제 점증되는 어떤 표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전당대회의 어떤 그런 흥행 차원이라면 괜찮겠는데 이게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역학구도를 갖다가 좀 이렇게 바꾸는 방향으로의 어떤 힘의 작용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응은 어떨지 앞으로 그 전당대회를 보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영우 안철수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 분명한 거는 김기현 의원은 내 발언을 안철수 후보가 왜곡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과거의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김기현 후보가 해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된다면 대통령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나?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김기현 의원과 연대했다.
이 초기에 김장연대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의원 오늘 기자들이 관련 질문하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당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이 되었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그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어요.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충돌과 문제 때문에 정권에 부담이 되고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에 몇 프로로 퇴임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 새누리당과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이 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기현 캠프가 대통령실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 글쎄, 그거는 제가 이제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제가 멘트를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전당대회 관련된 캠프 간의 공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캠프 간의 공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의 생각은 다 이야기를 했고, 김정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이거야말로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거야말로 왜곡하는 거 아니냐. 야,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어. 이건 당원들 협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제원 의원 그 발언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저는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결국에 종북에는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부 여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엇박자를 내고 갈등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 당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뭐 언급을 했지만 그 당정 분리가 됐을 때 이게 제왕적, 옛날에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했지 않습니까? DJ하고 YS 때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소위 정당을 개혁한다고 그래서 당정 분리를 선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 열린우리당하고 각자 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지율은 떨어지고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개혁적인 그런 정책들도 저 열린우리당과 함께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퇴임하면서 이건 잘못이다. 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데, 그리고 나를 만든, 그러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우리 정당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인데 이상적으로 당정 분리를 하자는 거였죠. 결국은 국민에게 책임 정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후회를 했었는데, 거기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 일치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해보니 틀렸더라, 아니더라 이러는 거거든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김기현 그 후보가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예를 들면은 뭐 MB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니까 그때부터 친이 친박이 싸운 겁니다. 당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 불협화음이 나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결국은 친이들이 당을 나가고 하는 등등으로 해서 적폐로 몰리고 이랬을 때 당이 대통령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지지도 않고 소위 당이 이렇게 붕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한 단어에 담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쓰신 것 같고요. 결국 종국에는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설사 네 분이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물밑에서 조율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외부로 표출이 되어서 당내 갈등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주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의도는 그건데 말 내용, 단어 같은 것들은 조금 뭐 옛날 거,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뭐 듣기에 따라는 꼭 그 미래 이야기 그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당정 분리 참여정부,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정부가 당정 분리는 잘못한 것이다라는 네. 취지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이죠. 이 당정 분리와 당정 일체는 정권의 임기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늘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늘 어느 정부 간에 당정 일체를 강조하죠. 당과 정부는 한 몸이다. 당이 잘하고 정부가 성공해야 당도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 대선 차기 권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권력과의 차별화, 이거는 늘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후반부에 당정 일체를 과연 당에서 얘기했던 정부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을까요? 노무현 정부가 그랬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정 일체, 늘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임기 후반부로 되면은 과연 당정 일체라는 말이 또 나올까요?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과연 어떤 단어가 또 가장 그 핵심 쟁점이 되는 단어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어쨌든 당정 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김기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탄핵 이야기를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저는 김기현, 장제원 두 분이 하시는 설명 내지는 해명이 좀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말장난 같은 얘기인 건데 이런 거잖아요. 당정 관계가 어그러지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 그걸 일반론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모든 언론의 관심이 전당대회 후보들의 입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직접 발언하는 표현에 허투루 하는 표현이 있나요? 어떤 것을 시사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의도하는 바를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이제 모든 말들인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을 한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어그러질 거라고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사태가 오는 거죠. 그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일반론을 얘기한 거든 과거에 대한 얘기든 미래에 대한 얘기든 상관없이 김기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에 어그러질 게 분명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그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이해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변명이나 설명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정화석 의원, 대통령실에서 이번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그만둘 때 대통령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윤한연대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른바 김기현 의원의 탄핵 관련한 저 발언 그리고 박수영 의원인가요? 박수영 의원이 윤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100%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심평 변호사 지금 후원회장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뭐 대통령은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거다라고 뭐 설명하고 나선 게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당무 불개입 원칙을 견지하고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 사람 의사 표현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만 논다면 결국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 요 두 가지 부정한다로 바꿀까요? 그러면 그 계속 보면은 나경원 의원의 뭐 얘기든지 그다음에 그 안철수 의원의 뭐 윤한연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그 이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부정하는 네. 그 이 저 입장을 내놨죠. 그와 반대로 어떤 윤심은 100% 김기현 의원한테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또 탄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국민의힘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언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대통령실이 명시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윤심은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라는 말에 대한 부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걸로써 의사표명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당내는 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정재 의원도 뭐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런 부분까지 대통령실이 굳이 선을 안 그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실 마음이나 이런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어도 이렇게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0.74%를 겨우 이겼습니다. 신승을 해서 지금 이제 9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지금 현재 여소야대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뭐 간절한 바람과 희망이 있다면 다음 총선에서 151석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나중에 비판을 받을지언정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와 적어도 대통령실 간의 불협화음은 나지 않아야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고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예. 이것은 뭐 그 정도는 바래도 죄가 안 되겠죠. 예. 저희를 위한 거 플러스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지금 윤 정부가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 정부가 끝난다 너무 허망하죠. 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두고 보죠. 뭐 많은 분들도 또 지켜보실 것이고요.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대표가 나와서 내년 총선에 공천을 해서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호흡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정 관계가 좀 더 건강해져야 한다. 그렇죠. 비판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후보들도 있는 것이고. 비판도 그래서, 해야죠. 예. 당연히 비판도 해야 되고 저는 건강한 관계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든지 비판하고 근데 그 비판을 할 때 관계가 좋으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좀 건강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당정 관계 그게 바람직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예. 남해당 얘기지만 예. 덧붙이자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천하람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돌풍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어려워질 텐데 그래도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의미에서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됐을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 보수 정당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던 그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전현남 기자의 뉴블 더 그리고 튀르키예와 우리나라의 인연, 지금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우리 구호대들이 열심히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 전쟁 때는 또 튀르키예 용사들이 병사들이 우리의 전쟁 고아들을 돌봤던 그 기억 전현남 기자가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